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오늘 소환을 했습니다만 불발에 그쳤고 23일 재소환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거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김건희 특검에서 민중기조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서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3일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권 의원은 오후 2시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다른 수사 일정으로 23일 소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권 의원은 16일 날 구속이 됐는데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결백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1억 원을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건넨 혐의,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한테 또 선물을 준 혐의 등입니다. 자,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쇼핑백에 뭘 담아서 줬다 이 얘기는 세뱃돈 정도 줬다라고 한학자 총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권성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말이죠.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강원도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조상들이 대대로 강원도 살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사람, 전혀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은 강릉이 이제 고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5선 의원을 했는데요. 어려서 외갓집이 강릉인 윤석열 대통령과 알고 지냈다는 거죠. 권성동의 집안도 나름대로 조금 강릉에서 방귀끼나 끼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외갓집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갓집도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 그런 것들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권성동은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글쎄 중앙대학교를 갔다는 건 공부를 썩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법학과를 가서 고시를 붙어서 검사가 됐다는 걸 보면 나름대로 머리는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권성동이가 검사를 하다가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강원도 사람, 그래서 그런지 줄을 잘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법사위원장까지 해먹었다니까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던 자죠. 우리는 이제 배신자 하면 김무성과 유승민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최전선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그 소추 위원을 맡은 그런 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정청래가 했던 역할, 얼마나 꼴보기 싫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정청래가 했던 역할, 요거를 박근혜 대통령 때는 권성동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그러니까 저 김무성 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잘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검사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줄타기를 잘 해가지고 이게 이 명박에 서가지고 출세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친이계입니다. 친이계.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최전선 장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원래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배신자들은 그 배신자 우두머리는 다 실패했거든요. 김무성 그때부터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유승민 끝났습니다. 근데 이자는 사실상 맨 앞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최선봉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또 싹 빠져나가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죠. 유승민, 김무성처럼 이자도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강원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로비의 귀재라고 봐야 되고 아주 그 처신의 귀재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을 집어 던지고 나와서 대선을 준비하게 되죠. 이때부터 뭐 친구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뭐 인연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친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 딱 붙은 거죠. 여기 권력이 여기로 가겠다. 딱 냄새를 맡는 거죠. 냄새를 맡아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하니까 제1 친윤이라고 보는 윤핵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 그거는 이준석이가 붙인 거고 그야말로 친윤 실세가 된 거죠. 장제원과 함께 완투가 된 거죠. 완투. 그래서 이 권성동이가 그야말로 친윤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어떤 그 권세를 누렸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배신의 DNA, 우리는 배신자 뭐 한동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동훈을 뺨치는 사람이 바로 이 권성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자가 한번 고기 처먹어 본 놈이 또 고기를 처먹듯이 대통령을 한번 끌어내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요자가 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당대표를 맡으려고 그랬던 거죠. 원래가 당대표를 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당대표 나오려고 뭐 준비도 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통일교축하고도 연관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특검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오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윤이 권성동이를 낙점하지 않고 김기현이를 낙점한 거죠. 그래서 권성동이는 나오려고 하다가 윤의 뜻이 지한테 없으니까 접은 겁니다. 사실은 끝에 가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당대표를 하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력 대통령도 꿈을 꿔보려고 했겠죠. 다 이것들이 분수 모르고 다 그렇게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부터 서서히 윤과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고 사실상 윤핵관이라고는 했지만 그 당대표 이후에는 이제 거의 뭐 많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 친윤으로 남아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껍데기 친윤으로 남아있다가 막상 계엄이 딱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권성동이는 그나마 남아있던 윤과의 이 관계를 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척하면서 사실상 친한계로 간 겁니다. 한동훈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윤과 한동훈이 싸울 때는 윤 편이 아니라 한동훈 편이었던 겁니다. 권성동이는 친한계예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서 한동훈이가 윤을 탄핵시킬 때 사실 거기에 간접적으로 협조한 겁니다. 뭡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들어가고 들어가서 자율투표하라. 그러니까 12표에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권성동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배신을 때리되 눈에 안 띄게 아주 그렇게 영악하게 배신을 때리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배신을 때렸다니까요. 그런데 싹 어떻게 빠져나가가지고 이 배신자 명단에 잘 안 올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사실 이게 배신자 중에 배신자거든요. 그런데 싹 또 빠져가지고 뱀처럼 이 한동훈이가 배신자고 지는 아닌 것처럼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또 김문수를 내치고 지가 또 한덕수를 내세우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한덕수는 3년만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개헌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개헌한다면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지가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내각제로 간다면 총리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오선 의원에다가 뭐 그 사바사바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가 어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적 미래를. 그러다가 덜커덕 한 겁니다. 덜커덕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문수 내치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그 실패가 컸죠. 그때 권성동이가 국민들한테 저자가 배신자구나. 저자가 당을 말아먹는구나. 권성동 권영세.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자가 배신자고 저자가 간신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숨겨온 거죠. 자기의 민낯을 잘 숨겨온 놈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이 보통 투박하고 어떤 그 꿈이 없고 남 속일 줄 모르고 천만 원 말씀입니다. 저 권성동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저자가 옛날에 한명회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명의 급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굉장히 잘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선 의원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옛날에 김영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다가 또 발탁돼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명박한테 그때는 또 실세였어요. 이명박한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살짝 붙었다가 배신 때려버리고 다시 또 아주 이게 휘황찬란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윤한테 붙었다가 윤이 또 지금 다음 권력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한테 붙으려고 했다가 여기서 철컥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덕수한테 붙으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철컥해버리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깜빵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이는요. 뭐 국힘 뭐 민주 이걸 떠나서 일도 사실은 말이죠. 저 응원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배신한 자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자예요. 뭐 두 사람만 배신했으면 뭐 그렇다고 쳐. 네가 안 좋아해서 그렇다고. 근데 우리 보수 우파를 배신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아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윤을 팔아가지고 상당한 뭐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나중에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어느 정도는 안 드러나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권성동이가 구속이 돼도 별로 국민들이 뭐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힘에서도 뭐 별로 뭐 구속되면 되는 거지. 물론 지금 구속이 되면 다음 타자가 또 구속될까봐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또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권성동의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게 권불 10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건데 한 10년 누렸어요. 그래도 저자는 10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업자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의 구속, 권성동의 정치적 몰락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그야말로 어떻게 그 간신들에 의해서 이게 유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저런 간신이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잘 보고 말이죠. 뽑아줄 때도 그렇고 또 쓸 때도 그렇고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은 자유보수 우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분탕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